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요약집 조금만 더 이제 볼게요. 요약집 661페이지인데 19번 양도소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 여러분들이 별표시합니다. 3개 합니다. 양도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는 여러분 별표 3개를 하셔야죠. 그래서 3개 하시고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 문제든 독립한 문제든.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박스 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는 하여합니다. 자,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는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생략할 수 있다, 할 필요 없다, 다 틀립니다. 반드시 보다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예정신고납부의 경우에도 확정신고납부 마찬가지로 분할납부, 요건 갖추면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파생상품 및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제외한다. 즉 예정신고무가 없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1번 예정신고납부법입니다. 신고기한,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을 양도했다. 주식 빼놓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입니다. 그래서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 아니에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고, 그 다음에 요거 그래서 본인 생일날 부동산 양도한 것으로도 한번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만약에 5월 20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7월 31일을 예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예외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을 때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다.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는요, 자, 허가일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일 전에 만약에 대금이 청산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하는데, 그러면 대금 청산일이 4월 10일이고 허가일이 5월 4일이다. 그러면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을 때 원칙은 양도일, 대금 청산일이 양도일이니까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이는데, 만약에 이때도 이렇게 하게 되면 4월 12일 날 양도세를 신고납부했는데 나중에 허가를 못 받아 다 꽝돼서 서로 양도세를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되니까 골치 아파지니까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된 자산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2개월이요. 그래서 7월 31일을 예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근데 법령의 반대속으로 허가 후, 만약에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됐다. 자, 그러면 이제 허가받아서 계약은 유효하지만 이때는 양도가 없기 때문에 원칙으로 들어가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나중인지만 보면 돼요.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냅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거.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동그라미 B번이요. 허가일 전에 허가구역에 해제가 돼 있었다. 그러면 그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2개월이 냅니다. 동그라미 니은번 주식 출자 지분이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몰아서 합니다. 그래서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였다가 바뀌었어요. 반기로.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 냅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반기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만약에 상반기에 만약에 3월 달에 주식을 팔았다. 그러면 상반기 말일은 언제입니까? 6월 30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8월 31일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하반기, 만약에 9월 달에 주식을 팔았다. 그럼 하반기 말일은 언제예요? 12월 31일. 그때부터 자 2개월 이내니까 다음 연도 2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냅니다. 상반기, 하반기, 반기 말일부터 2개월이 내고. 동그라미 디귿번 주의하라고 그랬죠? 이거 진짜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고 있는 거. 부담부 증여에 채무에 해당한 부분으로서 양도를 받는 경우.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이요. 다른 건 다 2개월인데 얘만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라는 걸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662페이지입니다. 662페이지 보니까 신고 효과가 나오는데요. 신고 효과가 나오는데, 자, 보면은 무신고 미납부했다. 예정신고 기한 내 그러면 가산세 적용되는데,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기한 양도에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 가산세가 1일 얼마? 0.02%, 10만 분의 25로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자진해서 신고납부를 이행했다고 해도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자, 양도세 예전에는 얘가 양도세 예정신고납부는 임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 내 자진해서 신고납부를 하면 조기에 세원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줬다 그래가지고 산출세액 10% 세액공제 혜택을 준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예정신고 납부는 강행적으로 바뀌었어요. 반드시 해야 되고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입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신고 납부했다 할지라도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지하철 선로에 어떤 사람이 떨어졌는데 목숨을 걸고 들어가가지고 구해내는 의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우 참으로 막 장한 일 하셨습니다 하면서 막 칭찬하면은 그러면은 천편일률적인 그런 사람들의 대답이 있잖아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저처럼 행동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탁 사라지는 의인들 있잖아요. 안 해도 되는데 했으니까 용감한 시민상을 줍니다. 근데 경찰관이 도둑을 잡았어요. 소방관이 불을 놨는데 불 껐어요. 용감한 시민상 줘야 안 줘요? 안 줍니다. 안 했다 그러면 제재가 따르고. 그잖아요. 경찰관이 도둑 보고 무섭다고 도망가고 소방관이 불 보고 무섭다고 도망가면 안 하면 제재에 따르지만 했다고 해도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2번 확정신고 납부봅니다. 이것도 당연히 뭐 별표시고요. 3개고 그 다음에 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도 확정신고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립니다. 확정신고 기간을 보면 양도일 또는 허가구역 내 같으면 허가일,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언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바꾼 적도 있는데 아닙니다. 확정신고 납부를 이행한 경우 자 역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 예정신고 납부와 똑같이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양가로 3번 확정신고 생략입니다. 여기 이제 시험에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최근에 자 어떤 얘기냐면 여기 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험에 이것도 최근에도 그렇고 언급이 됐습니다. 29회 때도. 자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하러 세금을 또 내요? 안 해도 되는데. 자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2번이요.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적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 금액과 합산해서 예정신고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소를 보면 예정신고 했는데도 확정신고를 또 해야 되는 경우, 이 경우 어떤 경우인지 여러 번 자산을 양도할 때, 2회 이상 양도할 때 관련한 얘기가 3가지 경우가 나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누진세율중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액과 합산해서 예정신고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예정신고 했는데도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양도자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양도했어요. 토지를. 양도소득이 3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연도 5월 달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확정신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 자, 확정신고를 또 해야 돼요?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요. 뭐하러 또 확정신고를 다음 년도 또 해요? 서로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생략할 수 없다면 틀려요. 원칙적으로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사람이 건물을 팔았습니다. 양도소득이 예를 들어서 4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인세예요. 그래서 양도자별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게 누진세율 대상이다. 자, 누진세율 대상이면 과세 표준이 요만큼일 때 세율 요만큼 적용받는데 합산해서 과표가 더 커지면 더 높은 세율 적용받아서 세금 계산이 달라진 이런 경우에요.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 합산해가지고 자, 세금 계산 7천으로 해서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양도한 거 없고요. 그러면 뭐하러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또 해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 합산해서 예정신고하지 않고 자 요것에 대해서만 또 예정신고를 했어요.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 그럴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원칙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그럼 됐고 양가로 4번을 보겠습니다. 확정신고납부 불이행 경우 가산세요. 자, 예정신고 거기 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양가로 4번에서 확정신고납부의 가산세는 예정신고납부에 적용되는 가산세와 동일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25% 똑같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이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환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에 예정신고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서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체크한데 여기를 보세요. 예정신고 관련해서 가산세가 이만큼이 부과가 되는데 확정신고 납부 시에 가산세를 적용할 때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 확정신고 납부 시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가산세가 부과된다는데 다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예정신고 기한 내 무신고, 과소신고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송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는 것도 다 체크입니다. 밑줄이요. 자, 어떤 얘기인지 요 얘기를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냐? 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어떤 관계냐? 자, 중년의 남녀 수강생이 짝이 되지 앉아 있을 때 제가 한번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곳에서 수강생들이 많은 곳에서 중년의 남녀 수강생이 짝이 돼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막 계속 앉다 보면 짝이 되죠. 자연스럽게 앉아 있는데 막 둘이서 수업 시간에 막 쏙닥쏙하면서 뭐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하고 뭐 물어보는지 서로 막 알려주고 물어보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심각한 표정으로 둘이 어떤 관계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무 관계 아니라고 그냥 펄쩍 뛴 수강생 얘기 드렸잖아요. 자, 보세요.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어떤 관계냐? 아무 관계 아니긴 무슨 아무 관계 아니야. 둘이 동문수학과는 짝이잖아요. 시험 공부할 때 서로 독고협력해서 합격해야 되고 합격한 후에도 서로 공동중개도 해야 되고 정보 교환해야 되는 소중한 짝이잖아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했는데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는 어떤 관계냐 봅니다. 예정신고를요. 양도일이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불이행했습니다. 불성실했어요. 자, 그럴 때 다음 연도에요. 확정신고를 이행했습니다. 다음 연도에 근데 확정신고를 이행했어요. 자, 그랬을 때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X예요. 예정신고 불성실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X예요. 답이 엇갈리시는데 보세요. 분명히 내가 아까 금방 얘기했어요.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어떤 관계냐? 남남이에요, 남남. 자, 보세요. 예정신고를 불성실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했다 할지라도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무조건 적용됩니다. 확정신고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예정신고 양도일에 속한 날에 말일부터 2일 내에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예요. 다만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이 무신고, 요 과소신고 가산세 있잖아요. 요거 50%를 감면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러면 무조건 양도일에 속한다 말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 하면 자, 가산세 적용됩니다. 근데 혹시 양도일에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납부를 안 했어도요. 그래도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 5월 달에 확정신고 납부라도 해야지만 그래도 세금을 절반을 깎아주니까 가산세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뭐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663페이지 양가로 5번은 우리가 필요경비 포함 여부를 할 때 이미 했던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별표시하시고 우리 앞에서도 했었지만 2020년 개정세법이 들어있습니다. 1번 봅니다. 고저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이요. 올해 증축이 추가가 됐어요. 증축의 경우는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해서요. 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한 후요 하고 나서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부터 몇 년이요? 5년 내에 몇 줄입니다. 5년 내 해당 건물 양도한 경우로서 하여튼 신축 증축 다 포함이고 신축 증축일로부터 5년 내에 해당 건물 양도한 경우로서 자, 취득가액을요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페널티를 줍니다.
자, 올해 추가된 게 감정가액이 추가가 되는데요. 밑줄입니다. 계속 해당 건물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 몇 프로요?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자, 요건 어떤 얘기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증축이 추가됐고, 그 다음에 감정가액이 추가가 되는데, 자, 여러분이 여기 해당 건물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페널티를 줍니다.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때 요 해당 건물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에 요거에 돼지꼬리 땡냐에서요 산출세액 X예요. 29회 시험 때 요거 산출세액의 100분의 5% 해당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바꿨어요. 산출세액이 아니라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즉 가산세예요. 그래서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취득가격을 건물 신축하고 나서 증축하고 나서 5년 내 양도하는데 취득가격을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페널티를 줍니다.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 몇 프로? 5% 가산세 적용합니다. 근데 산출세액에 5%를 적용한다? X입니다. 산출세액 X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도 적용한다? 밑줄입니다. 그래서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0으로 만들어 놓고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산출세액이 없는 때도 이 가산세는 적용합니다. 밑줄 짝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확히 요거를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20번 테마 양도소득의 과세표준 결정과 경정입니다. 자, 좀 편하게 보는데요. 먼저 결정은 읽어보시면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고 하고 경정은 고치는 게 경정입니다. 읽어보시고요. 3번의 결정 및 경정 방법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윗줄입니다. 뭐로 계산한다고요? 실거래가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는 좌우지간 납세무자가 신고할 때든 관할 세무장이 결정, 경정할 때든 뭐로 계산한다?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밑줄이고 실거래가에 따라야 한다. 양가로 2번이요. 확정신고 의무자가 확정신고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요. 자, 신고를 안 하면 이제 관할 세무장이 다시 세금 계산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실거래가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신고를 안 했는데 실거래가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 부동산 등기법 중에 따른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해서 결정이 가능합니다. 자, 물론 추정이니까 확인된 금액이 다른 금액이 있다는 걸 확인하면 그 금액으로 해야 되겠지만 추정 배제되고, 원칙은 우리가 등기부 기재가액을, 여러분들이 실거래가 신고하면 이게 등기부 등재되잖아요. 그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납세무자 신고 안 했을 때는. 양가로 3번입니다. 예정 또는 확정 신고의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무자가 신고했어요. 그런데 잘못 신고했어요. 자, 그럴 때는 고쳐야 되겠죠? 그럴 때 관할 세무장이 확인된 실거래가에 의해서 과세금과세액을 경정 고칩니다.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넘어갑니다. 양가로 4번 추계조사 결정 경정입니다.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서류에 의해서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추계해서 결정 경정했어요? 내, 감, 환, 기 순서로 추계해서 결정 경정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부가세입니다. 자, 양도세 부가세는 납부세액의 부가세 목은 없어요.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면 틀려요. 소득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도 함께 계산해서 내지만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입니다. 부가세 나오면 틀리고. 자, 근데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세액이 20%로 부과됩니다. 눈에 익혀 두시고 22번 세목별 분납비교 별표시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 이제 오타를 좀 수정할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수정도 해드리겠습니다. 어떡하네? 자, 문제가 있었네? 아, 이거 바쁜데 문제 한번 빨리 풀고 갈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었네요. 자, 문제를 제가 집어넣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요. 소득세법상 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토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과세 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X입니다. 왜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부동산 같은 애들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가 아니라 달의 말일로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예정 신고해야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분기. 2번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 과세 표준 예정 신고는 없습니까?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3번이요.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해당 건물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환산 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 봤죠, 여러분들? 올해 추가된 게 이제 이게 기출지문인데 증축, 신축 또는 증축하고 그 신축 또는 증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내 해당 건물 양도할 때 그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뭐요? 또는 뭐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자 양도세 산출세액의 5% 해당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합니까? 아니 산출세액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해당 건물 감정가액 또는 뭐 환산 취득가액의 5%라고 했습니다. 산출세액 X요. 이겁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시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더라도 그 납부할세액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자 양도세는 납부할세액 1천만 원 초과하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봅니다. 당해연도에 누진세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세 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다음 연도에 반드시 양도세를 뭐 한다고요? 예정신고 하더라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지만 누진세 적용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할 때 마지막에 합산해서 신고 안 했을 때는 다음 연도에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이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결정 경정은 금방 다 봤습니다. 설명을 다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요거예요. 그리고 거기 오타가 있어가지고요. 그 오타를 분명히 내가 수정한 것 같은데 그 교정하면서 근데 이렇게 이거를 교정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 봅니다. 일단 여기 보면서 하겠습니다. 재산세나 종부세, 양도세, 분할납부 비교합니다. 재산세는 올해 개정이 돼서 분할납부 기준금액,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250 초과요. 양도세는 얼마? 1000만 원 초과요. 재산세나 종부세는 우리 집 재산세, 종부세 500만 원 넘게 내는 분 옛날에 자 윙카라고 했더니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정이 됐어요. 둘 다 250 초과로. 그래서 우리 집 재산세, 종부세 250만 원 넘게 내고 있는 분 윙크 해달라고 그랬는데 있습니까? 그 사이에? 윙크. 응? 그래서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250만 원 넘게 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양도세는 이거는 1000만 원 넘게 내는 거 우습잖아요. 그래서 기준금액 다릅니다. 양도세는 1000만 원 초과할 때요. 재산세 올해 개정됐고 그 다음에 분할 납부기한이요. 납부기한 지나서 재산세는 2개월 내. 종부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6개월. 이거 주의하고 양도세도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 분할 납부입니다. 처리 기준을 보면요. 재산세나 종부세는 자 250만 원 초과할 때를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로 나눕니다. 그럴 때 500만 원 이하일 때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인데 우리 교재 거기 보니까 500만 원 초과로 돼 있죠. 당연히 여러분 이건 오타인지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 금액이 아니라 뭐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으로 고칩니다.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으로 고치고요. 자, 그 다음에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배웠습니다. 500만 원 이하일 때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니까 납기내는 원래 납기내는 얼마 깔고 25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400일 때 최대 분납가능 금액은 얼마다? 150이요. 250 깔고 나머지니까 얼마? 150만 원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납부할세 500만 원 초과할 때 50%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인데 거기 납부할세 500만 원 초과로 돼 있죠? 엉뚱한 말이 들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납부할세 500만 원 초과로만 돼 있는데 그 초과에다가 땡땡 해놓고 500만 원 초과 땡땡 해놓고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지금 거기에 납부할세 500만 원 초과로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내용이 이렇게 지금 뭐가 이상하게 돼서 편집해. 납부할세 500만 원 초과 해놓고만 돼 있으니까 그 옆에다 땡땡 해놓고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분할 납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만약에 700만 원이다.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입니까? 350만 원. 이렇게 자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거기다 추가해서 적어놓습니다. 땡땡 해놓고 500만 원 추가에다가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추가로 나눠요. 얘도 500만 원 이하일 때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 차감한 금액이니까 작년 시험 질문에 나왔지만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400이면 최대 분납가능 금액은 얼마다?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 빼니까 얼마? 150만 원 최대 분납 가능하고
500만 원 초과할 때는 똑같아요. 50% 이하 금액, 절반까지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하다. 자, 양도소득세는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 금액 분할 납부니까 원래 납기는 최소 얼마 깔고 1,00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입니다.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양도세 납부할 세액이 1,600만 원이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입니까? 600만 원. 자, 1,000 깔고 나머지니까 600만 원. 양도세 납부할 세액이 1,400이면 최대 분납 가능 금액 400. 양도세 납부할 세액이 1,800이면 800만 원 최대 분납 가능합니다.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니까 1,000 깔고 나머지 금액. 2천만 원 초과할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양도세 납부할 세액이 3,600만 원이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입니까? 1,800 절반까지. 이렇게 해서 알아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요약집에 요 오타를 수정합니다. 자,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500만 원 초과가 아니라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고, 납부할세 500 초과할 때 아무 내용도 없는데 100분의 50 이하 금액이라고 거기다가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수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3번 양도세 물납입니다. 자, 물납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주의합니다. 그리고 보충 내용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1번 여기 보겠어요. 첫 번째 거. 양도세 납세자가 국내 거주하는 경우 납세지는 양도 물건 소재지다. X입니다. 자, 거주자일 때 양도세 납세지는 어디라고요? 주소지입니다. 이런 것들.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입력된 때 신고된 것으로 본다. 홈택스 같은 것으로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는 입력된 때 신고된 것으로 보고, 납세지 관할 세무상은 양도기 있는 국내 거주자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또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시로 양도세를 부과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분할 납부는 금방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받고 665페이지 국일예산에 대한 양도세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이것도 좀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뭐 몇 개 안 남았지만 시간이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천천히 다음 주에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다음 주에 국외산 양도소득세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조세 총론으로 다음 주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끝난 건 아니고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절 봅니다. 자, 그래서 끝난 건 아니고 자, 이거 마저 그냥 봐버릴까요? 자, 다음 주에 보는 게 나을 것 같으네요. 자, 어떤 얘기냐? 자, 여기 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우리 오늘 배운 것이 오늘 배운 것들이 또 여러분들 많이 이제 어렵고 중요한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오늘 뭘 배웠냐? 장기 보입 공제 배웠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 그래서 장기 보입 공제, 공제 대상 인 것과 아닌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장특 공제.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대상입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룡상 지역 외 다주택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선목 토지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룡상 지역 내 다주택은 안 되고 또 이런 것들 주의합니다. 자, 미등기 양도하면 배제되고 국유재산 안 되고 미등기 양도하면 배제되고 3년 미만 보유하면 배제되고 토지 건물 조합주권 이외 자산은 안 되고 이런 것들 등등을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뭘 배웠냐면 공제액도 배웠습니다. 장기 보유 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견별 공제를 적용하고, 특히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세 2%씩 적용해서 6%부터 30%까지인데, 근데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는 자 24에서 80%까지입니다. 보유연세 8%씩 적용해서. 근데 이거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자 올해 개정세법 이거 보유한 중에 몇 년 거주해야지? 2년 거주해야지만 이 1세대 1주택 확대 적용 자 24에서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년 거주를 못하고 10년 이상 보유만 했다, 자 몇 년 이상 보유만 했다 그러면 자 6에서 30%까지 일반 공제만 받습니다. 이런 것 등등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양도세 우리 기본 공제 배웠습니다. 기본 공제는 뭐만 하면 미등장도만 하면 싹 다 깔아주는 얘기 등등 공제 방법 배웠고요. 그 다음에 세율도 우리 오늘 배웠습니다. 대상 종류에 따라 보유견에 따라 세율 달라지는 거 배웠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양도세 우리 그 다음에 뭘 배웠냐면 미등기 양도했을 때 불이익사항과 또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등기 의제하는 경우, 불이익 주지 않는 경우도 배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우리 뭘 배웠냐면 양도세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요. 자,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은 구분 계산하고 결손금 통산하지 않고, 그럴 때 결손금 발생했을 때 세율별 공제 원칙이 적용돼서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결손금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서 결손금 통산하고,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또 그 다음에 다른
퇴직소득금액이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그대로 소멸입니다. 세율별 공제에 의해서 공제 못한 결손은 소멸이고, 그 다음에 우리 부당행위, 배우자 직계점에 속한 이월과세 특례, 또 그 다음에 부당행위 예산 부인 특례를 배웠습니다. 그죠? 배우자 직계점서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에 한다면 이월과세 특례 무조건 적용됩니다. 자, 그럴 때 누가 납세무자냐? 수증자가 납세무자인데 양도세 계산 시에 취득가격과 취득시기는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다음에 부당해상 부인 특례는 두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 후 우회양도,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 간의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저가양도, 고가양수가 있었습니다. 증여 후 우회양도요. 자, 특수관계자 증여했다 우회양도 합니다. 수증자가 받아마는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더 적다. 그러면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우회적으로 돌렸다고 봐서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하고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 고가양수는, 자, 시가와 대가 제가 금액으로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날 때 조세 부담 감소가 있다고 보고, 감소가 있다 판단되면 얘네들이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격과 취득가격을 뭐로 계산한다? 시가로 계산한다.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요, 양도세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등등을 배웠습니다. 분할납부 우리 비교해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비교해서 그 표를 딱 정리해 두시고, 분할납부 처리 기준금액 얼마를 어떻게 분할납부할 수 있는지도 딱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잘하셨고 우리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